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 위험도 1. 다소 충격받을 수 있는 정도. 닭, 마이크. 1945년 9월 10일 콜로라도주 프로이타에서 농부 로이드 올스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앞두고 닭을 가져오라는 아내의 말에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생후 5개월 된 닭을 고른 그는 어머니가 닭의 목을 좋아하시는 걸 기억하고 최대한 온전하게 닭의 목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닭의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머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닭이 아무렇지도 않게 피를 철철 흘리는 상태로 걸어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닭은 심지어 머리를 잃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부리로 먹이를 쪼는 행위와 깃털을 다듬는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대를 손상당했는지 여타 닭과는 다르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말입니다. 닭의 모습에 깜짝 놀란 로이드는 일단 닭이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고 판단해 여전히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는 닭을 그대로 내버려둔 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예상과는 다르게 닭은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닭처럼 평온하게 쿨쿨 자면서 말이죠.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닭에게 줬는지 알고 있던 로이드는 목이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삶에 대한 의지에 괜시리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곤히 자고 있는 닭의 모습을 보다 닭에게 마이크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마이크는 모이를 쪼는 행동을 계속했음에도 당연하게도 머리가 없어 먹이를 먹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마이크가 굶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로이드는 스포이드를 이용해 우유와 물의 혼합물과 작은 옥수수 알갱이 그리고 벌레들을 마이크의 식도에 직접 넣어주는 방법을 실행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성공해 마이크는 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로이드는 닭고기를 팔기 위해 전용시장으로 향했고 목이 없는 닭 마이크도 그 곁을 함께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로이드는 그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보여주며 목이 없어도 살아있는 닭이 있는지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고 당연하게도 마이크와 같은 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탐색의 결과로 마이크는 일명 기적의 닭으로 불리며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2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홉 웨이드라는 사이드쇼의 기획자가 로이드의 농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이크의 스타성을 알아보고 로이드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제안은 마이크를 이용해 전국 순회 공연을 돌며 함께 돈을 벌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농장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로이드는 잠시 고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국 투어. 로이드와 함께 뉴욕, 애틀랜티시티,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등을 누비며 25센트의 입장료로 대중에게 공개되던 마이크는 곧 한 달에 약 6,700만 원의 높은 수입을 로이드에게 가져다 주게 되며 인기의 절정을 달리게 됩니다. 처음엔 마이크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그의 생을 돌봐주기로 마음먹었던 로이드였으나 측은지심에서 묻어나왔던 당초의 선한 뜻은 퇴색되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죠. 마이크의 모습에 놀란 것은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목이 없는 닭이 어떻게 살아있는지에 대한 여러 논의를 거쳤고 곧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 발생 시 로이드가 내려친 도끼가 경정맥을 빗나갔으며 두 번째로 경정맥을 비껴간 도끼 덕분에 출혈량이 적어 목의 피가 빨리 응고되어 출혈이 먹게 되었고 세 번째로 닭의 기분 기능과 대부분의 닭의 반사작용은 뇌관에 의해 제어되는데 머리가 절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뇌관의 대다수와 한쪽 귀는 마이크의 몸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멀쩡하게 걷고 바르게 몸의 균형을 잡으며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에서도 같은 사례의 닭을 찾지 못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마이크가 거친 3단계의 운이 기네스북에 그가 실릴 만큼 희박한 확률이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런 절대적인 운과는 별개로 마이크의 체온은 허무했습니다. 쇼를 끝마친 어느 날 모텔방에서 잠을 자던 로이드의 옆에서 먹이가 그만 목에 걸려 질식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포이드는 먹이를 주는 것과 마이크의 목을 청소하는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로이드가 그 스포이드를 사이드쇼에 두고 온 것이 그 죽음의 이유였습니다. 때는 1947년 3월 마이크의 머리가 잘린 후 18개월이 경과했던 날이었습니다. 비록 흔하게 식료로 소비되는 닭이지만 자신의 목을 직접 자른 이의 손에 몸통만 남은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돈벌이에 이용된다는 것이 제겐 조금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일지도 모르죠. 저도 같은 상황이 온다면 투어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끝마치며 생명의 윤리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해 인간과 동물의 입장을 바꿔보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풍자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차원의 생명체에게 잘린 인간의 목과 그 장본인의 손에 이끌려 인간의 몸통이 머리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상상 말입니다.